채팅창에 호스트가 다른 회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뜬다는 링크에 나가 있는데요. 네. 못 들어오시고 계시죠? 응? 막아놓은 게 없는데. 참가자. 없는데? 어, 초대 링크를 좀 누가. 이거죠? 링크 복사 해서 카카오톡에 희망의 책 이사회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겠다. 새로 링크 했으니까 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2024년 첫 번째 북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 희망의책 대전본부가 뭐 하는 데인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대전시 지원을 받아서 그 대전 시민과 책을 같이 읽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지원도 하고 또 1년에 책을 한 권씩 그 대전시가 시민들이 같이 읽는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어, 그 이제 8월 24일이죠. 선포식이 진창 이사님 네. 8월 24일 예, 선포식을 한밭도서관에서 할 거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그 페이스북 그 저기 클럽 백북 여기 휴먼 자꾸 제가 백북사하고 헷갈리는데 휴마이 책 클럽에도 공지를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15분의 이사님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는 여기 계시는 그 진창희 이사님하고 좀 이따 오실 텐데 이제 오세란 이사님 두 분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책 그 동아리 지원 사업은 우리 이선배 이사님하고 저기 한준석 이사님이 에,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북토크는 이제 저기 안재욱 이사님, 그다음에 오늘 못 오셨는데 소준수 이사님하고 같이 저하고 셋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세 번째 사업으로 북토크가 지금 오늘 시작하는 거고요. 어, 오늘 저희 이사님 가운데 작가님이 계셔서 이선배 이사님이 올해 또 새로 책을 내셔서 따끈따끈한 책을 가지고 한번 어, 오늘 북토크를 하려고 합니다. 이따 그 북토크 끝나고 또 그 지인분이 강영미 대표님이라고 해야 돼요? 관장님, 예, 모퉁이 도서관 관장님께서 저렇게 또 케이크를 갖고 오셔서 어, 출판 기념회 또 간단하게 했습니다. 오늘 오세란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전민동에서 오신 학생들 여기 그냥 공유 공간이에요. 제가 그냥 그 노는 공간인데 언제든지 와도 좋아요. 여기 음. 따라세요. 여기 책 마음대로 빌려볼 수 있고 이런 데 있는지 몰랐죠. 네. 여기 와서 방송도 하고 이게 유튜브 방송이 다 돼요 지금. 그래서 방송도 하고 책도 읽고 저하고 토크해도 되고 여기 공간을 활용하세요. 강신에 이렇게 강시대 많네. 그러면 오늘 그 북토크 해주실 이선배 작가님, 오늘은 작가님입니다. 네. 작가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책에도 있지만 예, 서울 교육대학교 졸업했고요. 그 기본소득은 도사입니다. 아주 원조격으로 처음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을 소개할 때부터 활동을 하셔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기본소득에 관련된 책을 몇 권 쓰셨어요. 근데 이번 책은 좀 아, 독특하게 저도 읽어보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할 정도로 기본소득을
이 기후 문제, 그저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제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기후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그러니까 뭐 로봇이나 IT, 그 드론이니 온갖 IT 기술들이 그 발전하면서 점점 그 특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그 줄어들고 있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고, 이거를 기본소득하고 또 연계해서 어, 재미있게 이제 그 게임 체인저라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책 제목이에요. 딱 보면 눈에 확 끌리는 그리고 이제 성차별 문제, 그 뭐 여기 등남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자산과 소득 불평등 문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녹여내는 아주 좋은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어, 오늘 책을 읽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읽고 오신 분도 저자 직강으로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도 해주시고 어떻게 이런 기발한 아이들을 냈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그 우리가 토크는 1시간 이내로 이제 그 이선배 이사님 저기를 마치고 가능하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평소에 갖고 계시던 생각들, 그 궁금증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이게 말이 토크지 이게 콘서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책을 읽으신 분들은 질문을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어, 이따가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배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음, 공유가 무슨 배우 이름 같은데, 그죠? 이게 슬라이드 쇼를 하면 첫 슬라이드부터 시작. 예, 네, 하나 넘겨주시고. 자 이걸로다가 넘겨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에어컨 물 빼는 소리입니다. 지하라서. 네. 아까 교수님이 소개 잘 해주셨는데 우리 김재섭 운영위원님이 들으면서 아닌데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섭 운영위원님 저보다 훨씬 그 뭐야 기본소득 먼저 시작한 선배님이시고요. 저는 기본소득 그렇게 시작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지방자치선거인가 2000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선거에 녹색당에서 이렇게 뭐 기본소득 얼마 준다라고 저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처음 기본소득인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학생들에게 왜 독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로봇들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 대체할 거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임금, 단순 노동 이런 걸 대체할 거다. 기계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로봇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너희들이 책을 많이 읽고 창의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처음에는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무슨 창의성 있는 이런 일도 로봇 요즘 특히 이제 AI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면서 요즘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는 돈이 안 되니까 대체가 안 될 거고 고임금 일자리가 빠르게 대체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인간들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아서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같이 뭐 공부하고 그런 어떤 그 과정들 속에서 기본소득 관련되어서 뭐 어리책이 없어서 어리책을 한번 써보자라는 어떤 그런 제안을 받고 그 책을 쓰기 시작을 한 게 처음에 이제 뭐 대가장군이 좋아 뭐 제명한 기본소득 뭐야 이런 책을 썼었는데 출판사에서 처음에는 아유 그 다음에도 뭐 책을 계속 내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이 잘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거기서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사회 문제 관련돼서 이제 시리즈를 기획하는데
청소년용 책으로 이제 기본수 관련 책을 한번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책인데 그건 내 건데라는 책이 나왔고요. 그래서 앞에 두 책이 이제 동화 형식을 띈 거였고 그건 내 건데 같은 경우는 동화 형식이 아니고 일단 청소년용 책이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종류의 책으로 나왔는데 저 책이 뭐 한 5세 그래서 한 6, 7천 부 정도가 팔렸대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아 이거 돈 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용 책을 하나 또좀 만들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써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이제 썼던 거하고 좀 다르게 뭘 써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본수도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저 자신조차도 생각이 좀 바뀐 것도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쓰게 된 책이 게임 체인저 기본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책 이야기만 저는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뭐 기본 수업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뭐 1시간 얘기할 자신 없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렇게 기본 수업 그 회원이어가지고 돈을 안 준대요. 기본 수업 회원은 강사를 안 준다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를 안 주는데 길게 얘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원래 뭐 다른 데서 돈 받고 이러면 한 2시간씩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한 2, 30분만 얘기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질의응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마이크가 안 되나요? 켜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책 제목은 그럼 어떻게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게임 체인저 기본 소득이라는 책 제목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문제 해결책을 냈는데 또 다른 문제에 부닥치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럴 때 이제 그럼 어떻게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기본 소득이라는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기본 그 부분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아이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 앞에 거는? 돌아가는 걸 몰라. 네네. 그럼 나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책 출판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제가 네,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엔 제가 원고를 처음부터까지 다 쓴 다음에 보내면 책이 출판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출판사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원고를 기껏 열심히 다 써서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칼질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건 빼라, 뭐 다 써라, 뭐 이렇게 그 편집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두세 번 이제 겪다 보니까 저도 이제 머리가 그 잔머리가 생겨가지고 아예 다 안 쓰고 처음 그 앞부분만 써가지고 이제 보낸 거죠. 그러고서 이제 편집자가 봐서 오케이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쓰겠다라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힘 빼지 않고 기본 계획만 써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편집자가 이제 뭐 좋다 그러더니 이제 근데 결말이 뭐 이건 꿈이었다 뭐 이건 아니겠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뒷얘기 안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이건 꿈이었다라는 얘기로 이제 그 끝을 낼 생각을 갖고 이제 했는데 그 바람에 이건 꿈이었다라고 설마 그건 아니겠죠라는 바람에 내가 그럴 건데요라고 차마 얘기를 못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이 생겨서 그걸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저희 이제 그 개족산을 이렇게 아침에 걷는 모임에 우리 박주한 그 대표가 그 IT 쪽 일을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뭐죠? VR 요거가 한참 이제 그 열풍이 시작될 무렵에 그거 소개해 주면서 그거 한번 체험해 보라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게 있어 갖고 그거 갖고 다른 거 안 하고 탁구만 쳤습니다. 저는 VR 가지고 이 VR 가지고 저는 탁구만 좀 하다가 그 집이 좁아 갖고 못 하고 또 이사 가서 집이 넓어졌는데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못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VR 얘기를 가지고 쓰면 좀 뭐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바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 이름이 이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해 전에 이렇게 여행을 갔었는데 아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좀 친해졌더니 그 막 얘기하다가 제 이름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심하게 장난을 하셨다고 이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 이름 지으면서 그냥 저희가 이제 배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뭐 종배, 중배, 철배 뭐 쭉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좀 부모님 생각하기에 이름이 좀 쉬워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름을 선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 때 뭐 이름 때문에 좀 많이 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 좋은 게 더 이상은 이제 이름 때문에 뭐라고 이제 욕먹지 않는 뭐 이런 분이 나이 먹어 좋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세종시로 이사 간 지 한두 달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는데 좀 이렇게 저보다 띠동갑인 어르신 분이 계신데 이제 이름 갖고 또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래서 어쨌든 이름이 갖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제가 늘 이야기를 쓸 때마다 이름 갖고 제가 좀 장난을 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쓴 책 중에 뭐 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 요 부분도 이제 이재명 그 지금 뭔가요? 당대표 후보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 이름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책이 좀 팔릴까 봐 했다가 뭐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초등학생들 읽어야 될 책에 그 정치색 있으면 안 된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히려 커트만 당하는 뭐 그런 또 아픔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도 해서 이름 가지고 뭘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기본소득 요 네임을 갖고 하려는데 본시하고 득시가 없어요. 그 성이 우리나라 성 중에 본시하고 득시가 없어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럼 이제 이 기본소득을 이제 두 번째 글자로 놓고 첫 번째 글자로 뭐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개족사 모임 중에 우리 여기 강시열 교수님을 그때 뭐 한참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 얘기가 막 나와서 제가 강시열 교수님 저기를 따갖고 내가 강신 꼭 넣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인물은 이제 강기후입니다. 강기후 기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강기후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노본 회퍼 보네퍼라고 이제 독일 그 목사님이죠.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인데 그 이름 따서 노본 회퍼인데 그게 이제 로봇 해갖고 이제 로본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가 이제 지소유 해가지고 소유 문제에 대해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지소유라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극등남 해가지고 등남해갖고 이제 성차별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극등남 해가지고 강로지극이라는 또 이렇게 한자성어가 있어요. 원래는 강로지 말입니다. 더 많이 쓰기는. 근데 말시도 없고 근데 강로지말 말고 강로지극이라는 그 극시성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몽 때 고구려 주몽 때 극시성을 하사한다는 역사적 문헌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거 누가 신경 쓴다고 요거 찾느라고 희귀성을 막 뒤지고 막 어쨌든 몇 날 며칠 이거 짜맞추느라고 아주 상당히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저 그래서 강로지급과 기본소득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이렇게 세로로 다 이름을 다 지은 거네. 예, 그렇죠. 그래서 강로지극이라는 말 그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화살 시를 아무리 세게 당겨도 언젠가 그 할 시가 이제 힘이 빠져서 끝날 거다. 그래서 이제 책에도 뭐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이거 미국이 득세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지만 미국식 자본주의도 우리 전체 어떤 역사에 보면 그냥 지금 득세하고 있는 거지 또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시기대로 게임 체인저 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이름 가지고 장난을 좀 쳤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강기후라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요 친구는 이제 말 그대로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그런 아이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심각한 우리 문제들이 바로 이제 기후 재난, 기후 위기이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모두가 더운 것 같지만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라 했냐면 모두가 다 코로나19 걸려기 때문에 코로나19는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코로나19에 관련돼서 희생된 사람들은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희생되고 부자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 뭐 나중에 치료를 받든지 간에 아니면 그 전에 사전에 다른 곳으로 피해 가든지 간에 그런 점에서 이제 코로나19조차도 평등하지 않았구나, 불평등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기후 위기 역시 이제 불평등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기후 위기 문제에 관련돼서 기후 정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후 위기를 걱정하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덜 쓰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에너지를 덜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너지 비용을 올리면 비싸면 덜 쓸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문제 해결책을 갖고 생각하지만 에너지 요금을 올렸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어, 파리에서 이제 예전에 노란조끼 시위가 몇 년 전에 한참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노란조끼 시위 현장에 가서 그렇게 에너지 요금을 올렸을 때 오히려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친구가 그럼 어떻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고 또 돌아가면 과거로 못 돌아간다고 그랬죠. 두 번째 모르겠어요. 친구가 그본 노보네퍼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설정 자체가 이제 별명이 노보네퍼라고 해서 로봇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에게 놀림받는다라는 그런 설정이고 보네퍼라는 이름은 이제 아버지가 독일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한국인이신데 그 보네포를 존경해서 아이들 이름을 이제 뭐 보네포로 지었다 뭐 이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노동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셔가지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랗게 이제 기계라든가 로봇들 그 일자리 때문에 해고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로봇 없애면 되잖아요. 로봇 개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이제 이른바 러 다이어트 현장 그 산업혁명이 초기에 기계 파괴 운동이 벌어졌던 그 현장에 가게 되어서 그때 노동자들이 똑같은 기계들이 우리들의 삶의 일자리를 뺏어가니 그 기계들 파괴하고 없애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그 결과가 현재 뭐 기계가 오히려 더 많이 보급된 어떤 그런 상황들이고 과연 기계 없애는 것들이 문제 해결이 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역시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럼 어떻게? 라고 똑같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친구가 지소유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부모님이 불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는 이제 기독교 지소유 친구는 이제 불자여서 거기에 이제 정토의 소속이시기 때문에 이제 환경운동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덜 쓰기 뭐 이런 운동 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이 지소유 친구가 이 친구는 미국에서 그 벌였던 월스트리트 벌였던 월스트리트 점령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 그 운동이 역시 그때 99%가 절대 다수가 오히려 그 빈곤한 어떤 그런 1%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평등한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간 곳은 이제 소설책 중에 기억 전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었는데요. 그 기억 전달자의 그 세상으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이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모두가 평등했을 때 과연 그것들이 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거 역시 서와 그 역시 이제 또 다른 문제점들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역시 이 친구 역시 이제 그럼 어떻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친구가 이제 극등남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이름이 등남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처제도 그 어렸을 때 이름이 덕남이었어 덕남이 아들 낳아야 된다고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뭐딸 낳아야 뭐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남성 중심주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설정 자체는 이제 조부 증조부 같은 경우에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그 친구가 그런 그 성차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른바 그 우리나라에 이주해온 여성들 중에서 이런 가부장 문화에 이렇게 희생당하는 가정폭력에 희생당하는 그런 사람과 만나서 그런 현실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남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 뭐 이런 그 부분들 그래서 여성이 지배할 세상 뭐 이런 것들을 꿈꾸는데 이 친구가 가게 된 곳은 이제 그 흑백 차별 그 흑인 차별이 심각했던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또 마틴 루터를 많이 기억하지만 말콤 엑스라는 또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 제가 말콤 엑스 영화를 보면서 아주 좋아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 말콤 엑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중에는 물론 좀 이렇게 바뀌긴 했지만 마틴 루터하고 가장 커다랗게 차이점들은 마틴 루터는 어쨌든 평화적인 방식으로 그 흑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말콤 엑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력적인 그런 방법으로 백인들을 제압하고 흑인들의 세상을 이루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뭐 KKK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흑백이 충돌했을 때 그때 그 희생되는 것도 누구인 건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른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뭐 이렇게 그 세력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그것들이 대안이 되고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역시 뭐 이 친구 역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다 그 가게 된 곳이 예,
하나 더 넘기실래요? 예. 토머스 페인이라는 그 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머스 페인이 기본소득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처음에 그래서 뭐 기본소득 관련된 분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좀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상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이야 이제 미국을 우리가 뭐 초강대국으로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었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독립을 처음부터 이렇게 꿈꿨던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독립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갖는 데 있어서 이분이 쓴 상식이라는 그런 책이 팜플렛이 아주 이렇게 폭넓게 팔리면서 그것들을 바꿔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분이 그 프랑스 혁명 쪽으로도 가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여러 가지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제도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실현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 이 분의 아이디어 중에서 실현 안 된 것들이 바로 기본소득 아이디어 같은 경우가 아직 실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이 분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오르다 그 한 가지 빠져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공유부라고 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 저의 고민은 그냥 문제 해결을 해주는 기본소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기본소득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말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소득으로 기본소득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이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사실 기본소득의 또 다른 의미,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공유부의 바탕을 둔 사람들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해 줄 만큼 기본소득이 주어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긴 하나 그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 중에 그 공유부라는 그 권리가 있는데 그걸 여태까지 몰라서 못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어떤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건 마치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참정권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불과 몇십 년 전, 나라에 따라서 몇백 년 전에 참정권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참정권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기본소득 역시 당연한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유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사실은 그 이 앞에 책 제가 쓴 그건 내 건데라는 책 같은 경우는 이 공유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공유부라는 친구는 그래서 이름 자체가 공유부인 이유가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그 활동가인 엄마와 그다음에 이제 말라위라는 그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거기도 기본소득 활동가인 아빠가 이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학술대회 뭐 이런 행사에서 만나서 둘이 뭐 사랑에 빠지고 해서 작년에 그 제가 우리 한국에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그 대회가 열려서 제가 이제 자원활동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젊은 청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만 하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친교도 다지는 걸 보면서 얼마든지 서로 이제 이렇게 사랑도 할 수 있겠구나, 가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유부라는 어떤 그런 친구, 그래서 이 다섯 친구가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제가 이제 뭐 독서 동아리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구호가 스스로 더불어 책과 함께 라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실은 가장 그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 스스로 더불어 책과 함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어른들이 해결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어린이 역시 자기가 주체로서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또 어린이시기 때문에 해서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 어린이들이 그 해결 방안들을 찾아내고 그 아이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5명 뭐 이런 걸 설정한 게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독수리 영재 아니에요? 이게 옛날 사람 인증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독수리 형제인데 저 노래만 좀 기억나고 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독수리 오형제가 합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섯이 따로따로 했었는데 나중에 합체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분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 아까 그 4명 친구에다 공유분까지 5친구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합체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제주만은 다섯 친구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고요. 근데 이 다섯 명의 친구가 갑자기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너무 이렇게 보면 좀 그 뜬금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만들까 싶어서 요 다섯 친구 모두가 다 그 제주만은 다섯 친구라는 그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 그래서 제주만은 다섯 친구 어쨌든 다섯 명의 제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호랑이도 물리치고 또 어떤 거는 뭐 일본 외적들도 물리치고 뭐 이런 얘기 이런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옛 이야기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그 다섯 친구가 그걸 보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걸 꿈꾸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아이들이 초대된 거다. 이런 설정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아, 요 지도 보셨나요? 네, 거꾸로 놨네요. 네. 지도를. 이게 그 한국 사람 기준에서 거꾸로 놓은 거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 지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그리는데 저도 이제 이런 지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어, 친구들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지도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지도는 우리나라 지도인 거고 또 어떤 지도 보면 우리나라가 극동아시아인 이유는 저기 동쪽에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극동아시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도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부정적인 그 덤으로 이렇게 드린 얘기였고 그래서 아까 이제 제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뭐 영국도 가게 되고 뭐 미국도 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라이 친구도 있고 독일 친구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친구들이 어쨌든 뭐 세계 속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 이게 문제인데 책 속에도 자꾸 이게 선생질을 하려고 해서 이게 좀 이렇게 문제인데 책이 좀 유익해야 된다. 뭐 이런 그 강박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아까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그 책을 읽다 보면 어쨌든 뭐 그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뭐 점령 그 시위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들 뭐 노란조끼 시위라던가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역사형 뭐 이런 부분들을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어쨌든 친구들이 이 책을 읽는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런 뭐 시대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역사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해서도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암살 사건과 이렇게 관련돼 갖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사형당하시는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 분이 이제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미친 사람이 그 인도 위로 차로 달린다고 하면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그 장사하는 장례식에 참여해서 위로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미친 운전사에게 뛰어들어가지고 그 핸들을 빼앗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해서 그 실천적 신앙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셨던 어떤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종교인들에 따라서 순수 신앙을 더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함께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 쪽 같은 경우에 정토의 법륜 스님이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삼별단 뭐 이런 그 단체가 있대 에코부타 운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운동들을 전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불교 쪽 그 이야기들을 전개시켜 나와서 그래서 기본수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 특정 종교 그 부분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어떤 그 사상의 밑바닥에는 사실 기본소득과 이렇게 관련이 있는 기본소득의 정신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속담하고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보면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도 말이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는 게 그 힘이다라는 것 동시에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서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둘은 성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처럼 성경책에도 보면 우리나라 그 자본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부분들 중에 성경의 기반을 청교도 정신 뭐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이 그 기본 이데올로기가 돼가지고 현재 자본주의가 쭉 성장하고 있는 그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또 정반대의 기본소득 얘기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종교적인 부분들도 좀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추려고 물론 다른 종교도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그렇게 책들을 쓰면서 고민을 좀 이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우리 오세란 이사님 계신데 제가 처음 그 책을 썼을 때
제명한 기본소득이 뭐였나 그 책에서는 이제 한번 이제 제가 너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갖고 이제 오사일 선생님 받아냈더니 오사일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그런데 왜 부부인데 왜 남편은 반말을 하고 아내는 존댓말을 해요? 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쓴 거조차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 그냥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어떤 그런 일인데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기본적인 그 생각들 자체가 제가 이제 세팅 자체가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의식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어서 그래서 주인공의 어떤 그런 배치라던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왜 꼭 할아버지가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때 한 번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배분하려고 노력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가도 책을 통해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정들 자체가 뭐 성장의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번 책에서 저 스스로가 가장 성장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소득이 저희 첫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유부로서 우리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 제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계기였고 이번 책 같은 경우에 저의 성장을 담은 부분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성차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동물들, 식물들이 아, 왜 공유부가 너희들 인간들의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 제가 이제 여기 뭐 기후정리 행진을 이번에는 이제 9월 7일 날 이제 서울에서도 하고 대전은 대전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후정리 행진에 이제 3년 전부터 아니 작년 2년 전부터 이제 참여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거기서 이제 그 동물권을 얘기하시는 그 분들의 목소리에 제가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 공유부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과연 우리 사람만의 권리일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사실 너무 앞서 나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안 된 거고 전 세계 시민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앞서 나간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무슨 동물권이 식물권이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간 얘기지만 근데 어떤 공유부라는 것 자체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인간들만의 권리는 아니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근데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어떻게 공유부로서 권리들을 보장해 줘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이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웠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들은 결국은 인간이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지배자가 아니라 아, 군림자가 아니라 그냥 세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목만큼만 개발하고 그 개발한 것들에 대한 공유부를 인간들이 나눠 가게 되고 다른 여타의 부분들은 건들지 않는 것들, 개발하지 않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동물권, 식물들의 그 공유부들을 보장해 주는 것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고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뿌듯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서 뭐 더 좋은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뭐 또이용비의 라먼 둥당 또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베트남어를 몰라서 뭐 송조가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성불평등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매받는 베트남 여성이 나와갖고 뭐 잘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이 부분인데 이걸 베트남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이제 구글 번역에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삼내 그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마침 베트남 식당에 현지 베트남 분들이 와서 식당들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이렇게 한국어를 하셔가지고 그분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맞냐 했더니 이렇게 봐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성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잘못했습니다. 뭐 때리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적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아직도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다른 책 쓸 때 같은 경우 제만 기본소득이 뭐였나 그 책 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경북 봉화 사투리가 나오고 뭐 저쪽 뭐 서남 쪽 사투리 나오고 해남 쪽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경북 봉화에 있는 분한테 직접 부탁해가지고 그 사투리로 다 바꿔달라고 그러고 뭐 처제가 그 서남 쪽에 놀러 갔었는데 민박집 주인한테 부탁해가지고 거기 사투리 다 바꿔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냥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애썼다, 노력했다, 그냥 장난으로 만든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굳이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책에 있어서 이제 쓰면서 저 혼자 찔린, 저 혼자 좀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전용화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텐데 이주민의 여성들 어쨌든 매 맞는 아내 그리고 뭐 이렇게 때리는 남편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구도를 너무 이렇게 전용화시켜서 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건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좀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기는 생각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 책 안에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에도 이제 뭐 개근 거지 뭐 이런 게 최근 그 몇 주 전에 또 이게 신문에 또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험학습으로 어디 뭐 여행 안 가고 늘 열심히 개근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놀림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책에도 보면 무슨 뭐 빌거지 뭐 이렇게 빌라에 살면 뭐 차별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책 안에도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우리 어리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 별로 신경도 안 쓴다. 근데 일부 어른들이 그거 갖고 문제를 삼고 그리고 그것들이 언론으로 기사화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퍼지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들한테 오고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나 역시 또다시 확산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좀 이렇게 고민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개인적인 글을 쓰면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수도 없는 기본속 이야기를 다른 많은 작가들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동화나 이런 문학 작품을 그냥 방편으로 이용한 거지 본격적인 어떤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아까 기본소득을 이렇게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어쨌든 그 문학을 이용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기본소득을 굳이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제가 역량에서 그걸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혹시 다음번에 이제 제가 책을 쓴다면 기본소득 실현에 밑바탕이 되는 세금 이야기를 좀 한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죠? 민생지원금 25만 원 뭐 이거 주는 그 문제들 그다음에 미국의 요즘에 AI 가지고 제일 인기 있는 챗GPT 누군지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어떤 기본소득 지지자인데 뭐 알트만인가 뭐 그런 인데 연구 보고서 이번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는데 기본소득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걱정을 많이 해요. 기본소득을 이렇게 나눠주면 돈이 많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돼서 그래서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다. 라는 어떤 그런 반대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들으면서 궁금했던 그런 점은 기본소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00이 있는데 100을 더하면 분명히 통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기본소득 물론 이제 주장하는 분마다 다르긴 하는데 저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를 주장하는 거는 기본소득을 분명히 세금으로 거두자는 거예요. 공유부에 대해서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거두고 나눠주는데 어떻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건지 저로서는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고 민생지원금과 관련되어서 그 세금 낭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세금 내는 게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건데 그 돈을 국민들한테 나눠준다는데 그게 왜 세금 낭비가 되는 건지 그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내가 세금 많이 냈는데 왜 그걸 세금 안 내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 라고 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저는 이해하고 그분들은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세금도 그렇게 많이 안 내시는 분들이 왜 그 세금 낭비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부분은 저로서는 좀 어떤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뿌리 있게 그 세금과 관련되어서 세금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과거에는 양반들이 세금을 안 내고 평민들이 주로 세금을 다 담당을 했기 때문에
세금 분명히 이게 수탈의 어떤 그런 기능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기본소득이 실시가 되려면 결국은 아까 기본소득의 밑바탕이 되는 세금의 증세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런 세금은 결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세금을 잘 내는 그런 그런 분들이 자랑스러운 거고 그분들이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세금을 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아까 공유부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당연히 내야 될 어떤 그런 세금이다. 이런 그 논리들을 더 많이 전파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야 기본소득 실현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세금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다음번에는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요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 책이 좀 팔려야 출판사에서 그걸 쓰라고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잘 안 팔리면 쓰라고 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단하세요. 이 책 이야기를 50분 만에 그냥 써머리를 딱 하시네요. 그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질문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이선배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건 내 생각하고 반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야 이게 토론이 되고 요즘에 그 새로운 키워드 그 운동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 지역에서는 되게 활발하다고 하는데 비경쟁 토론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어, 선진국, 그러니까 뭐 유럽 국가들이나 특히 프랑스 그리고 이제 미국 이런 데에서 옛날부터 하던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쟁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말로 싸운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TV 토론이나 그 왜 정치인들 이렇게 청문회 하고 이럴 때 보면은 싸워서 꼭 이기려고 그 토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각자 자기 주장만 하다가 상처한테 그러니까 상대한테 상처만 주고 이야기는 끝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가 그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토론 문화가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논쟁을 벌이되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되 상대가 옳은 얘기를 하면 나도 설득을 기꺼이 당하고 그걸로 즐거워하는 이런 논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비경쟁 토론이라는 게 지금 서울 지역에서 꽤 인기리에 이렇게 그 북 퍼실리테이션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북토크 할 때도 꼭 내 주장을 관철해서 상대를 설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이제 우리 작가님한테도 싸우려고 들지 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님이 그 말씀하신 거 이런 거는 나하고 좀 생각이 반한다.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토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한번 질문도 하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셔서 이 대화의 장이 좀 이렇게 생산적이고 뒤에 다 하고 나면은 기분 좋게 다 같이 그 끝나는 누구도 상처 안 받고 그런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질문하시고 또 대답하시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재욱 이사님. 처음에는 좀 제가 이렇게 짚어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아무도 얘기 안 해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아까도 되게 열심히 들으셔서 그 머릿속에 막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없이 말씀을 드리면 내가 통이 안 치잖아요. 가나다 없으면 못하는 거. 네.
맨날 왜 제가 먼저일까 이런 생각이 장난이고요. 저는 하여튼 이 작가님 저 말씀을 드리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했다. 이 작가면서도 내 책을 객관적으로 좀 쓰시려고 어떤 뭐 전형화의 문제라든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 보고 책을 쓰고 싶은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작가가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저도 기본소득은 잘 모르지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그걸 봤거든요. 샘지인가 네. 거기에서도 나온 걸 보면 결국 이런 거 저런 거 문제가 돼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더라도 그거를 실현을 하려면 세금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금에 대한 다음 책이 세금에 대한 책이 되는 거 그게 더 기대가 되고요.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중시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자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할 겁니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아직 책은 안 쓰셨지만 기본적으로 구상은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하는 뭐 의문도 많이 있었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본소득 얘기는 일단 조금만 한다. 기본 목표가 그래서 그냥 역시 또 선생님들이 해야 되니까 세금의 그 역사라든가 세금 관련 흥미로웠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왜 사람들이 세금을 이렇게 싫어하나 그 세금을 과연 그 싫어할 만한 건가 세금이 오히려 유익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쓸 거냐의 싸움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실체들을 좀 사람들이 좀 알면 그런 부분에 유권자로서 자기들의 권리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세금 관련된 책들을 일단 뭐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열심히 사놓만 놓고 아직 읽고 있지 않은 뭐 그런 그 상황들인데 대충 그냥 그 꼭지들 잡아서 그리고 역시 뭐 세금 관련되어서 뭐 여러 가지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금들은 어떤 세금들인지 그다음에 11조. 네, 각 나라들마다 어떤 특이한 세금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건 내 건데와 같은 그런 책으로 이렇게 종화 이런 거 쓰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이야기 구성되고 막 어려워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식으로 쓰려고 지금 이제 뭐 아이디어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항목들 적어놓는 그런 네. 아까 그렇게 책 소개할 때 그 들으셨겠지만 독서량이 엄청나세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책 읽을 때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모아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 책 속에 다 녹인 그런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질문하고 또 의견 주시는 게 나중에 그 책에 반영이 돼요. 그리고 등산 같이 하면 저처럼 강기우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섞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 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섭 이사님도 입이 근질근질 할 것 같아요. 이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 네, 아니, 세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최근에 사실 읽었던 책이 기본소득과 조세라는 책인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 조셉 법학자가 쓴 책이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현행 조세법 체계 내에서 지금 얘기되는 뭐 탄소세든 게이트세든 이런 것들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면 어떤 난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는 책인데 되게 흥미롭게 읽었고 좀뭐 세금 고민하시는 분들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뭐 법학자다 보니까 이 법의 근본 체계를 개선하는 방식보다는 체계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좀 기본소득에는 긍정적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싶고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 저는 기본소득 운동을 좀 몇 번 해왔지만 최근에 이제 뭐 25만 원 아까 잠깐 나와가지고 있는 지원들 조금 고민인 것은
이거 기본소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지금 우리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지금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과 지금 당장 20만 원을 주는 것이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나? 뭐 이런 고민도 사실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해야 될 타이밍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정도의 좀 의견이 있고요. 그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사회학 수정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근데 뭐 많은 뭐 글쓰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어려운 게 첫 어떤 시작, 첫 문장이라거나 첫 시놉시스라거나 이런 걸 텐데 좀 이 스토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는지 왜냐면 그렇게 혹시 요즘 하는 게임 열심히 하는 생각도 아니실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요즘에 그 웹소설 장르에서 어떤 게임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뭐 하는 소설 장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진행 라인을 좀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게임을 이렇게 세대가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아예 해본 적이 없는 제가 해본 게임은 그 옛날에 그 테트리스 쪽 게임 뭐 1983인가 무슨 뭐 이렇게 뭐 비행기 맞추는 거 그런 거 조금 해본 그 이후에 게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스러워서 가장 기본적인 건 제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본 거. 그리고 저희 그 아랫동서가 그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게임을 즐겨하는 그런 친구여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그 흉내만 낸 거죠. 그래서 뭔가 무슨 퀘스트 뭐 이런 거 그 요구되는 게 있고 뭐 하면 무슨 보상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맛보기로만 보여주는 거고 사실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밖에 못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 해서 그 우리는 방방이라고 말하는 트램펄린 뭐 그런 트램플린.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액체 괴물 해갖고 애들 갖고 노는 거 그 뭐라고 나오지? 네? 그 슬라임 나오고 슬라임 있고 그다음에 또그 타요버스? 근데 그걸 이름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타자버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꿔서 애들 그 장난감 그 시리즈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 애들 바꿔가지고 지금 애들 시도 아닌데 그것도 찾아서 그거 뭐 보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아이 그 부상 뭐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했고요. 아까 뭐 교수님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했는데 저 책 많이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우리나라 그 연간 독서량 3권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많이 읽겠죠. 근데 정말 이렇게 독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하면 책을 전혀 많이 읽는 게 아니고요. 책을 쓰면서 제가 늘 요구하는 것도 작가들은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쓰나 라고 했는데 제가 써보니까 다 알고 쓰는 거 아니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하면 그때 조사해. 그때 조사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요즘 특히 검색이 되는 시장이라서 뭐 기억 전달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책들은 뭐 제가 본 거지만 토머스 페인 얘기했지만 제가 토머스 페인 전기를 다 읽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토머스 페인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부분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게 된 거고 덕분에 그 뭐죠 챗 GPT야 어쨌든 그거의 도움도 제가 받은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 어떤 소개가 잘 안 돼 있는 건데 어떤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아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보면 그 남태평양의 섬 킹카우 섬인가 뭐그 섬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킹타이드라는 우리는 보통 쓰다리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제가 경험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묘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찍피한테 이거 묘사해줘 어떻게 하고 막 묘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서 이제 또 제가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 기본 스케치 이런 거는 이제 시켜가지고 이렇게 뭐 한다거나 어쨌든 네 나름대로 그렇게 했고요. 아까 뭐그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그 기본수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건설적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코로나19의 그 지원금을 받았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는 사람들이 그거 한번 받아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그 물꼬를 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물꼬는 그때 한 번 튀었으면 되지 지금 또 튀어도냐라고 한다면 사실 뭐 할 게 없는데 근데 이거 뭐 가랑비에 뭐 잡듯이 그래서 그 한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것들에 대한 그 심적 저항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쨌든 그 제가 세종시민이 돼서 그 세종시 그 대전은 저기 있잖아요. 그
없었잖아요. 그래서 온통카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명무실 된 거잖아요. 근데 수영씨 같더니 연민전이라고 7% 할인 뒤에 이렇게 모젓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대전 시민이었지만 참 바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인데 그거에 대해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 저항 한번 안 했구나. 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그렇게 받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것들이 낭비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인식들이 퍼지는 것들이 기본적 실현에 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밑바탕 밑자락을 까는 데는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우리 더 말씀해 주고 제가 예. 대전 참여연대가 시정 감시를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 거 봐야겠죠. 관심 거. 그러니까 이 사실 세금이랑 연결되는 건데 그 윤석열 정부 2년 들어서 법인세 감소하고 종부세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 재원이 줄어든 상황인데 이게 새로운 재원이나 증세를 통한 분배나 저 동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국면은 사실 올해도 이제 세수가 줄어들 예정인데 근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모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설되는 예산이라면 저는 기존의 기본소득이 매우 적극적 반대에 있었던 사회복지계나 혹은 장애계, 빈민 운동을 통해서 이 또다시 그러니까 그런 논쟁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 증세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대전도 보면은 지방교세 감소해가지고 중앙과 공공원리 재활병원 파업할 수도 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원도 월급 못 줘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공공의료계에서도 야, 지금 25만 원을 나눠줘야 되냐 아니면 공공의료에 더 투자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영시축제를 여러 데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전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굳이 대답을 한다면. 아니 난 비경쟁적 대통령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고민입니다. 네. 네. 우리 어린이들은 그 책을 읽었어요? 눈에 아니. 제가 부탁했어요. 어른들 책 안 읽을 거니까 어른들이 와서 질문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줘라. 라고 부탁해서 이렇게 특별히 네. 오신 분들입니다. 오신 분. 더구나 이 책이 그 어린이들을 그 어떻게 보면 독자로 생각하고 책을 쓰려고 되게 노력한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제목부터가. 그래서 어땠는지 어린이들 입장에서 이 책을 읽은 소감 또는 오늘 또 그 직접 강의를 들어보니 이런 부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게 있으면 질문도 좋고 감상도 좋고 한번 우리 어린이들 얘기 좀 해봐요. 이걸 마이크를 꺼주세요. 그러면 저거가 켜져요. 네. 켰어. 네. 저도 사실 이거를 다 읽은 게 아니라 초반 앞부분 중간 정도까지 읽은 상태인데 일단 선생님께서 되게 어린이들의 대상으로 풀어내려고 정말 쉽게 쓰신 것이 잘 느껴지는 책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저한테는 이 책이 많이 쉬운 편이었는데 좀 전문적인 지식을 좀 전문적으로 파서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미안하지만 몇 학년이에요? 저 중학교 2학년입니다. 되게 성숙했네요. 전문적인 책을 더 읽고 싶다고 지금. 네.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사실 저는 예체능을 진로로 꾸고 있는데 사실 예체능이라는 게 되게 수입도 불안정하고 굉장히 격차가 큰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본소득이 있다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예체능 쪽으로는 많이 지원이 어렵고 그리고 상당히 하기가 힘든 직업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아마도 저 같은 예체능 쪽에서는 굉장히 뜰 수 있는 좀 편하게 예체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되게 어른스러운 감동이죠. 그 뒤에 저도 아까 이거 한다고 이번 주에 쌤한테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까 낮에 읽기 시작해서 저도 한 100쪽 안 되게 읽었는데 항상 선생님이 글 쓰시던 것처럼 되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쓰신 글인 것 같은데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너무 부드러운 말투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그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설득이 크게 안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날카로운 말투로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적으로 쓰는 것도 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책을 쓰시면서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다 싶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도 그 오늘 강의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가지고도 얘기를 몇 번 들었고 근데 여기 강의를 들어서 더 선생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제자를 뒀네요. 좀 전문적으로 쓰세요. 이렇게 너무 쉽게 써가지고. 각자 할 일이 있다고. 아니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5, 6학년 정도에서 책을 읽기 시작한 학생들도 읽을 수 있게 쓰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 이사님. 예, 저는 책을 읽지는 못했고요. 그 기본소득이 이게 기본적으로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그런 문제여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를 준다는 얘기고 돈은 어디서 조달하느냐 뭐 이런 욕구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내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읽으면서 그런 욕구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안 붙이든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농민 기본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면단이나 아니면 면도 안 되고 어떤 불악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드는 거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급식 같은 거를 보면 무슨 초등고등학교에 점심은 다 주잖아요. 안 주는 데가 좀 있나요? 근데 어쨌든 시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 플러스 교육청 예산을 해가지고 줄다리기를 많이 했는데 누가 얼마나 했냐고 했는데 지금은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점심 먹는 건 당연하다. 그때도 논리가 많이 있었어요. 이병철 아들을 왜 밥을 공짜로 주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희였구나. 이건희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밥 한 끼 주면 되지. 그거를 왜 시비하느냐. 이건희 아들 밥 줄 돈 가지고 국빈자들 아니면 의료 문제 해결하면 되지. 그런 논란을 했는데 지금 먹고 보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공 사례를 자꾸만 만드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거 성공 사례 만드는 원동력이 투표예요, 투표. 대전 유성구에서
그런 걸 했다. 돈을 뭐 딴 데서 좀 쓰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성구에 성공해서 유성구청장을 계속 할 수가 있고 유성구청장 하다가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라는 그런 어떤 성공 패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0.7%로 쥐면 이런 식으로 아주 엉망진창인 개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0.7%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가 이런 책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게 문제의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비슷한 걸로 내세웠다가 민주당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말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판에 그걸 이제 시그머니 그 리트리트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기에 대머리들을 위한 무슨 뭐 대머리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대머리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대머리 아닌 사람은 미쳤냐 의료보험 재정이 한데 뭐 하냐. 그게 대머리들이 투표해가지고 0.7%만 더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있는 생각을 가지고 보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한 1분만 더 얘기하면 저는 참 유시민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거대 담론으로 뭐 굉장히 어려운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전화로 여론조사가 오면 되게 귀찮아서 다 끊잖아요. 저도 끊는데 그거 성실히 답변해서 당신 몇 살이냐? 70대다. 그 다음에 누구 지지하느냐? 민주당 지원한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밝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열심히 하는 태극기 부대들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가 오고 그거를 여론화해가지고 그게 공론화인 것처럼 하니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귀찮지만 그걸 대답해서 야 이게 여론이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알리게 하는 그런 노력.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피지블한 거야. 그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그 친구 정말 똑똑한데 그 언론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다. 그러니까 뭐 언론을 뭐 이렇게 뭐 바꾼다든지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언론을 만들어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공론화하고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괜찮은 듀브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좋아요, 구독 같은 거 늘리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10,000원이라도 해서 그런 유튜브가 살아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실제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이게 피지블한 거거든요. 그 유튜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여론조사했을 때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 아니고 정치가 니들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를 해결하는 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래서 0.7%만 높이면 되는 거고. 대전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네, 1분 초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게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이 국수 모임 같은 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그다음에 어쨌든 투표를 잘하게 우리가 좀 알게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확신하게 하는 게 문제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책을 잘 안 읽었지만 그동안의 수고에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북토크가 그런 거를 상당히 지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책을 통해서 이렇게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든다. 아까 이렇게 깨시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깨야 되겠죠. 한준석 이사님? 누구? 여기 같이. 예, 예. 예, 말씀. 네, 말씀하세요. 네, 강의 열심히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듣다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보장해주자 약간 이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4.19 때도 그렇고 그 전태일 열사 때도 그렇고
그 2016년, 17년 그때도 그렇고 한번 이 바닥을 찍고 나야 좀 사회에 불만이 터지고 나야 반등을 하는 것인데 이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배를 채우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사회 변형이 좀 느려지지 않을까 이런 문득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또 질문 드려봅니다. 그냥 쭉 듣고 나서 제가 한꺼번에 듣고 얘기를. 네, 저는 조금 가벼운 주제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책을 미리 못 구해가지고 못 읽다가 이제 여기 와서 한 90% 정도 약간 읽고 어,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름에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름에 상당한 고민이 어디서 느껴졌냐면 이 캐릭터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극으로 됐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캐스팅할 건지도 어느 정도 구상이 됐을 정도로 되게 구체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이 여기에 되게 다양한 배역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로도 아까 문, 강연 중에 이렇게 5명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느낌이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던 게 하나의 장면으로 5명의 주인공이 합쳐지는 이런 그림을 좀 연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시리즈로 나와서 어떤 유니버스를 만들면 되게 후속 하나가 잘 되면 계속 후속이 잘 될 수도 있고 그 후속 중에 하나가 터지게 되면 다시 역주행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니버스를 그려놓고 저는 접근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이제 책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면 좀 더 재밌어지고 여기 그럼 어떻게라고 하는 이 원제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더 개연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 분, 먼저, 예. 네. 네. 기본소득과 관련되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의식주의를 해결해주는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거 못지않게 또 하나의 측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 물과 공기와 우리 지식과 이런 것들이 모두의 것이라 자원 뭐 이런 것도 모두의 것인 건데 현재 우리의 그 시스템은 그것들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생산한 거니 자기가 갖는 거다라는 그 사유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철저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유재산을 없애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개인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을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써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연구한 것도 있고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용해서 쓴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번 것들 중에 일부는 모든 걸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유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석유를 누가 그 석유회사에서 캐냈다. 그럼 그 캐낸 것들에 대해서 그것의 일부는 원래 그 석유라는 자원이 지구 전체의 것이니 그거의 일부는 공유부이기 때문에 공유부로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공유부니까 모두가 나눠 갖자. 그게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이해를 해서 아까 제가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것들이 크면 생활에 충분할 정도로 기본소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순서가 저는 앞뒤가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돈이 이만큼 필요하니 그걸 세금으로 걷어갖고 뭘 하자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공유부를 계산해서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그 것들에 대한 몫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본적인 생활이 충분히 이루어질 정도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기존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통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쨌든 기본소득과 관련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기본소득이 공격받는 또 한쪽이 기본소득이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건 좌파에서 공격하는 혁명의 불길을
이게 감소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아편이라고 공산주의에서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당장 때려 엎어야 되는데 참어라. 죽어서 총감 되지 않냐. 라고 혁명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게 종교가 아편이라고 그 비난받는 똑같은 논리로 기본소득이 바로 그런 그 갈등을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사실 들어서 그것 때문에 기본소득 반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파를 설득하는 논리예요. 눈에 이대로 가다가 눈에 혁명이 일어나서 다 전복도 엎어진다. 그러기 전에 공유부 인정하고 일정 부분 내놓고 타협하는 게 그게 너희들의 살 길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그 공유부의 그 몫을 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공유부를 이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내놔야 시장 경제가 순환이 되어서 다시 그 너희들한테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세금 많이 내는 그 공유부의 자원 많이 내는 사람들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근데 뭐 혁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반대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응원합니다. 혁명하시라고. 뭐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 마음 안에는 지금 혁명의 시기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소득 운동을 열심히 할 때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명이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권리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이 민주주의 확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유니버스 이렇게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생각 당장 이 책 한 권 팔려서 다음 책을 쓰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한테는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큰 꿈을 아직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처음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일을 할 때부터도 어쨌든 좀 크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붙게 되면 스님 때문에 그런 그 계기가 됐다고 꼭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박철훈 씨. 예, 박철훈 교수님. 마이크 네. 읽고 있었는데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저는 이제 뭐 그건 내 거야부터 이제 팬인데 근데 읽고 나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 책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타겟 대상은 몇 살 정도 누구일까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궁금하냐면 지금 이제 어떻게 아까 이제 학생들이 쉬웠다 그래갖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한테 느껴지는 이 내용의 이 질적 체감은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맹하나 작가님이 지금 같이 계시면 맹하나 작가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이 작화하신 분이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인공 4명인데 사실 기후, 경제적 불평등, 뭐 성차별, 뭐 주요한 뭐 지금 인류의 4개 무슨 문제, 종교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전작 뭐 그건 내 거야 하나 들었을 때 굉장히 제목도 충격적이었고 내용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본 개념을 갖다가 엎어놓는 것들. 그건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사장님들이 이 노동자들을 월급을 줘서 잘 살게 만들고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게 사회를 만드는 거는 노동자들이 인여적인 부분에 농노동이 있고 그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깨달음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자연과 그다음에 우리 강희철 교수님 맨날 주장하시는 인류가 쌓아온 지식에 대한 것들은 누구의 사적 재산이 아니다. 인류의 공동 재산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갖다가 가장 쉬운 언어로 그건 내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좋았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단계라면은 지금 이 목록줄에 나와 있는 뭐 1번, 2번, 3번, 4번 뭐
어? 그런 이슈 갖고 아까 세금 얘기도 나왔지만 하나하나 풀어갔었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 책이라면. 근데 만약에 이 책이 이제 우리 학생들 그런 책을 다 하고 나서 가장 심화 과정이나 아니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면은 동의한다. 이상입니다. 너무 네. 좀 그랬나요? 예. 우리 작가님의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셨는지 듣고 깨달은 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아마 먹고 사는 문제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내가 요구해야 되는 권리라는 그 말에 아마 저는 아마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이 당연한 어떤 인간의 존엄인데 왜 그걸 아직까지 우리가 못했을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이제 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못했던 거 아마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조금 이제 그 하면서 조금 궁금하고 좀 의심했던 게 이런 것이 당연한 권리라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는 뭘까? 그리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소득을 하면은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그게 기본소득을 정의할 수 있을까?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은 좀 의문이 남아서 그 부분은 우리 작가님이 다음에 좀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모두 말씀드리고 대상이 누구인지는 출판사에서 정하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출판사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를 망했다. 누가 이렇게 책을 두껍게 쓰라고 했냐? 그한 절반은 쳐내야 된다. 근데 편집자가 착해가지고 이 작가의 욕심을 다 받아줘갖고 이렇게 망작이 됐다 이러면서 그래도 실험으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저희 그 주변에 이제 그 아는 지인들이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래서 응원한다는 차원에서 요즘에 그 학급에 그 같은 책 읽기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나급 책 읽기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예산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을 이렇게 한 번씩 정해가지고 학교 예산으로 이렇게 책을 사서 친구도 나눠주고 한 학기 동안 그 책 같은 읽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4학년도 같이 읽고 5학년도 같이 읽고 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읽으면 그 애들은 재밌게 잘 읽어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그 재밌게 잘 읽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읽냐, 얼만큼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건 또 다른 어떤 그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늘 저 독서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책은 그 페인트 칠하는 거와 비슷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에 다 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칠하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칠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 책은 이 책으로서의 그냥 소임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도 막상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오히려 그냥 이것도 청소년들이 있는 방향으로 갈 걸.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아이들 그 말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슬라임 뭐 이런 얘기만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약간 하긴 했었고요. 그 많이들 이렇게 그 겉표지나 이렇게 그림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데 출판 시스템이 작가는 그림 작가하고 만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소통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냥 출판사 편집자에게 원고만 보내고 그 편집자가 알아서 그냥 그 그림 작가를 섭외해서 원고 넘겨준 다음에 그림 작가가 시안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작가한테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 책 겉표지도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게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제가 이제 의견을 이제 주변에 물어봐서 결정이 된 거고 이 책 겉표지는 일단은 뭐 이렇게 이거 VR 쓰고 있는 그 부분들이고요. 뒤에 여기 부분은 이제 책 아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 불평등에 관한 자산 불평등에 관한 문제들을 갖고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책도 그렇고 이번 책도 그렇고 뭐 그래서 그림 작가 분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그림 잘 나왔다고 좋다고 해주셔서 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뭐 당연히 공동체를 살아가는 그런 의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가 참정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참정권이 권리듯이 기본 그 공유구에 대한 권리도 그냥 권리들 중에 하나고 우리의 의무는 늘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걷는다고 해서 또 다른 뭐 의무가 과연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따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존재 자체가 권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거죠. 그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기반을 두는 것이니 공유부를 통해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기본소득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두 가지 개념이 자꾸 이렇게 그 혼동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기본소득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소득 그러니까 그럼 얼마를 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해서 처음에 접근을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지금 현재 대표 될 분이 그 대통령 선거 나갈 때는 1년에 뭐 20만 원인가 얼마 그 정도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그 저쪽 반대쪽에서 무슨 애들 용돈이냐 그게 그거 갖고 뭐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당했는데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입장은 그분이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증세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그 낮은 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이렇게 높여가겠다는 어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당이라는 그 기본소득을 실현을 목표로 하는 그 테마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정당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번 월 6, 7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나중에 120만 원 정도까지 주자라고 하고 그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으로서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재원, 증세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탄소세도 걷고 국토 보유세도 걷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세도 걷고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서 그걸 이렇게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할 몫은 아니고 기본소득 관련돼서 50여 권 이상의 전문적인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일반 독자들이 읽기 어려우니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읽기 어려우니 쉽게 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전달자 쉽게 풀어서 쓰는 사람이지 제가 뭘 연구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현 교수님 그 말씀하실 때 작은 성공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안군이 과거에 염전 그런 쪽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염전 사업이 이제 그 사양 산업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는데 그 전까지는 태양광 발전소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하겠다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약간의 돈을 내고 그 자기들이 그 사기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형태였거든요. 돈을 벌어가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저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들은 별로 돈도 없이 그걸 다 하고 이익은 거의 다 가져가는구나 해서 그 신한군수가 그럼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직접 하자 해서 그 햇빛 연금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그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자원을 가지고 그 신안군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이제 돈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것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성군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가 있어요. 정성 카지노.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카지노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시도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고 제가 아주 오랜만에 그 신혼 때 아파트에 살고 처음 이제 이사를 가서 아파트에 살게 돼서 이 아파트가 이제 그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 그냥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동대표 이런 걸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아파트 기본소득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아파트 기본소득의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아파트에 보면 5일장 뭐 이런 거 할 때 아파트에서 돈을 받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폐지 뭐 이런 거 그거 다 돈 되고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판 이런 거에 다 돈을 받거든요. 그 돈 받은 거를 아파트에서 어쨌든 뭐 아파트 주민에 쓰겠죠. 노인에 뭐 또 해주고 뭐 분야에도 뭐 해주고 작은도서관 해주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고 그럼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이나 경로당 운영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아파트 관리비에서 걷어서 그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부산보사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식으로 기본소득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고 나면 그 다른 부분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우리 그 공동체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내 건데 이제 그뭐 꽃잎 얘기했었는데 꽃잎이 세 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감춰진 꽃잎이 하나 더 있어서 네 장짜리 그 꽃 이야기를 제가 쓴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감춰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춰진 부분들에 대해서 쓰고 그걸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복지제도, 세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나가자는 그런 생각이어서 그 기존의 어떤 그런 프레임들은 기존 복지와 기본소득을 이렇게 맞바꾸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파의 논리예요. 그런데 저희의 논리는 기본소득을 1층에 깔고
그 위에 복지를 이렇게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김창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저는 이선배 이사님 책 그건 내 건데에서 완전히 팬돼가지고 그 책을 넘어설 수 있는 책은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요. 초반에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의 원형이 느껴졌어요. 제주 많은 다섯 형제라든지 옛 이야기나 신화가 숨어 있는 이야기들은 불안감을 주지 않거든요. 읽으면서 편안하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이 플롯이 너무 노골적이라서 일단 이 작가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플롯을 짜기 힘들 때는 신화와 옛 이야기를 연구해라. 그러면 좋은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 플롯이 너무 예측이 되니까 아 이제 5명이 모이겠군. 그리고 해결하고 끝나겠군. 벌써 초반부터 그 끝이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난 이 구성, 원형적 구성이 조금 아쉬웠고 왜 이렇게 정보들이 많은지 월가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가르치고 싶으신 이야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게 너무 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해서 어쨌든 끝까지 읽었고요. 근데 저는 항상 성평등 문제에 좀 예민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 여성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 남성을 내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세상이 정말 좋은 것일까? 이런 문제 의식으로 끝나고 뒤에 가서는 이제 기본소득으로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여행을 떠나서 성장해서 어떤 것을 이루는 이 플롯에서 성평등 인식은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소득으로 해결하는 건 좋은데 이 아이의 성평등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은 어쩌지? 하고 결론이 안 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사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저 그림 되게 좋던데 하여튼 잘 읽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욕 잔뜩 해놓고 마지막에 잘 읽은 거 좋습니다. 또 예,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역시 우리 같이 동화를 공부한 팀이라서 그 제주 맞는 다섯 형제의 플롯이라든가 이런 거 저는 이게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플롯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플롯으로 접근한 게 굉장히 이야기를 끌어가기에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조금 이게 저 혼자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한테 모든 동일한 금액을 같이 지급하자라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좋은 저도 이제 공유부나 이런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 기본소득 말고 행해지는 여러 가지 그 선별적인 복지들 있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 거기 그 표 뒤에 보시면은 이 책이 대전문화재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책이라고 거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원을 받은 책이거든요. 그럼 지원을 받았을 때는 누군가가 심사를 했잖아요. 예, 심사를 해서 모든 사람한테 이 지원금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채택이 된 거죠, 이 지원금이. 근데 제가 이런 선별복지 관련해서 보면은 왜 선별을 할 땐 항상 이렇게 내가 가난하다라든가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니까 지원해 달라는 어떤 그 나의 그런 모습을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 심사를 통과해야지 그런 지원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복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기본소득이라는 요 개념에서 시작되면은.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대학교 등록금이라든가 자식의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전세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선별적이라면 그 소득 분위에서
이게 받을 수 없는 분위기에 있는 네.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선별적으로 이것도 지원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소득이 아닌 이런 어떤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어떻게 더 고민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게 조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에요. 그 진창 이사님 그 말씀하신 노골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두 가지입니다. 그 쉽게 가자라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잘 몰라서 거기까지 잘 몰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평등 관련되어서 그 인식의 한계라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열심히 저 나름다는 열심히 막 했더니 이제 아주 이렇게 제가 그 택한 거는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이렇게 실제 그런 그 캠페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 얘기를 아예 쓸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분은 너무 이렇게 안 알려져 있고 소수고 그래서 이제 그 흑인 문제에 이렇게 갔던 그런 부분들인데 분명히 그 뭐 성평등에 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공부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제 인식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냥 어쨌든 뭐 이렇게 작품이라는 것들은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좀 이렇게 극단적인 걸 보여줘야 그리고 이제 좀 일반화 시켜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풀어내는 그런 숙제를 제가 앞으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세란 이사님 질문하신 것들 중에 선별복지 관련되어서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선별복지는 통폐합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노인들 그 기초노령연금 받는 것들도 통폐합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계속 살아남을 것과 그래서 장애인 관련되어서는 살아남는 저희 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주장하는 그 부분들에서는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되어서는 더 이제 충분히 지급돼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살아남는 거고 다만 기본소득이 실시되면 아까 뭐 노령연금 30만 원 받는 것보다 기본소득 막 60만 원을 받고 뭐 1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보다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100만 원 받고 30만 원 더 받는 건 아니어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통폐합 되는 거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기본소득이 아까 그 1단계 깔아놓고 그러고 나서 이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건 때로는 선별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고 선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들이 갖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찍으면 잘 나와.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분 정도 더 시간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선생님이 기본소득을 쉽게 접근하게 하는데 정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그 다음에 제주 많은 다섯 친구 옛날 이야기 다들 아세요? 기본적으로 이걸 알아야지 이 내용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VR 세계 저도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이 게임을 안 하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실 건데 또 애쓰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자료 준비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셨고 예, 그 네 번째 작품 이렇게 쓰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는 이 책 내용 말고 아까 그 개근 거지라는 네. 그 말, 그 원래 저도 이제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매스컴에서 나온 단어가 오히려 그 엄마들 사이에서 개근 거지라는 말이 있을까? 우리도 뭐 어디 또 여행을 가야지 약간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이게 생각해보면 기본 소득을 이제 주면 어쨌든 그 돈이 이제 부자들한테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네. 소비를 촉진해서. 근데 또 부자들은 또 자기가 세금을 자기 뭐 소득에 원래는 한 30 내던 거를 한 40, 50 내게 되면 오히려 뭐 월세를 받는 사람들 월세 값을 올리다든지 아니면 대기업들은 뭐 막 더 많은 이제 원자재 인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래는 내가 만약에 1,000원을 내고 살 수 있는 거를 기본 소득을 이제 받는다 해서 어쩌면 더 부작용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가 예전에 최저임금 10,000원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저 제 딸의 남자친구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편의점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니들 최저임금을 올려준다는데 반대를 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말 편의점 저기가 오르니까 그 편의점 알바생들 고용을 안 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 삶이 더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파급되는 효과가 있구나. 그런 점에서 정말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 했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실험이나 미리 그런 해본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누가 이익이 되고 누가 손해가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중상위층이면 기본적으로 선별복지가 다 제외가 되는데 기본소득 실시되면 사실은 그 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한 70%, 80% 상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내는 돈, 받는 돈이 거의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그 위에 20% 상위 20%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이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예 하위 20%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요. 기본소득이 지급이 되어도 그분들이 생활이 특별히 더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기본소득이 대체되는 그런 분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노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일 혜택 받는 분들은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가 선별복지 하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지원받는 것도 거의 없는데 차상위 계층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의미로 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최소한 아까 이제 친구가 얘기했던 그러면 자기가 안심하고 뭐든지 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충분하진 않지만 그런 또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을 거두면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보유세를 올리면 뭐 임대료를 이렇게 올리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문제는 또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그거는 제 몫은 아니고 뭐 정치 경제 뭐 이쪽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복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되고 그분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시면 저는 그냥 그거를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게 일단 제 목표고 또 다른 이제 좋은 작가님들이 저의 것들을 보면서 기본소득 개념을 장착해서 아까 기본소득이 없는 저처럼 스낵질을 하지 않는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를 좀 이렇게 풍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오늘 이렇게 오고 간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 교육을 했습니다. 8주에 걸쳐서 그중에 이제 김재섭 이사님도 강의를 하셨고 이 사실 지금 오늘 나온 얘기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얘기들이에요. 되게 쉽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토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소득 네트워크나 또 기본소득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고 이해하는 영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전문 영역, 자기가 이제 법을 전공했은 사람은 법적인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민운동이나 이렇게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인권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관점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게 누구나 다 그러니까 좋자고 하는 그 제도니까 이런 논의들이 자꾸 이루어져서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에 어떤 맹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이선배 이사님은 그 앞에 책들도 그건 내 건데나 뭐 대갈장군이야 뭐 이런 그 어린이들에게도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토론의 어떤 소재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진짜 풀뿌리 기본소득 운동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어른들도 이런 논의가 좀 이렇게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공론의 장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선배 작가님한테 그 고마움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박수로 예. 예, 그래서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녹화는 중지를 하고요.